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2개월, 3개월 전쯤인 것 같아요. 제 피드라고 하죠. 그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란에 풍자라는 사람의 어떤 그 영상이 떴어요. 이 사람이 풍자라는 사람이 어떤 맛집이라든지 어떤 시장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먹고 그런 걸 주로 올려가지고 되게 인기를 많이 얻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저보다 아마 다른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의 그 썸네일이 제 눈앞에 떠 있는 그것을 보았던 그 찰나에 불쾌감 같은 게 일부 느껴졌었어요. 그러면서 이 불쾌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에 대해서 이건 무슨 감정일까? 왜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큰 맥락으로는 두 가지 정도가 제가 그 썸네일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본 게 아니었는데도 언짢거나 혹은 불쾌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게끔 만들었었는데, 첫 번째는 미관상 보기에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동성애자잖아요. 뭐 트랜스젠더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보통 동성애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본인의 어떤 태어나 있는 그런 성을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 혹은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 성으로 자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이제 정의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동성애자라고 정의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이 동성애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요, TV 같은 거나 유튜브 매체 같은 거 보면서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고 열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TV에서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하는 인식인 것이고, 정작 여러분들 옆에는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많이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걸 본 적도 없고 실제로 대한 적도 없으면서 동성애를 제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겪어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내 입에 넣어주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동성애라는 걸 직접 맞닥뜨려 보면요, 거기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게 당연해요. 세상에 실제로 있는 성은 남자랑 여자밖에 없습니다. 동성애는 자기가 머릿속으로 내가 이렇다라고 느끼고 말하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뭐 신체를 수술을 해서 뭐 변화를 시키든 호르몬을 맞든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별하고 이상하고 독특하다라는 거,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당연히 특별하고 독특하고 보기에 껄끄럽거나 혹은 이상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독특하고 특별할 수는 있지만 뭐 껄끄러운 부분까지 있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여자가 남자를 대할 때, 혹은 남자가 남자를 대할 때, 동성을 대할 때, 이성을 대할 때의 행동 양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이렇게 있어요. 뭐 꽃갈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근데 그걸 핸드폰을 보고 이어폰을 끼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부딪히게 생겼어. 부딪히기 한 5초 전? 한 10초 전이야. 내가 그걸 맞은편에서 걸어오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딪힐 것 같은 사람이 만약에 남자다, 그 부딪혀가지고 막 죽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살짝 아픈 정도, 혹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면 그 남자에 대해서 저는 아마도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급박할 수도 있으니까 팔 같은 걸 잡을 거예요.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는 상태잖아요, 이어폰을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팔이나 어깨를 건드리든 잡아가지고 아저씨 글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든지 주의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아무 거리낌이나 문제 없이. 근데 만약에 여자분이라고 한다면 쉽게 팔을 잡거나 어깨를 잡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돈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가시는 분이 있었는데 후다닥 자기 차로 가고 계셔가지고 제가 가서 이렇게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었지만 잡지 않고, 그때는 이어폰을 끼고 계신 건 아니었어요. 근데 되게 시끄러운 상황이어서 주변에 차도 엄청 많고 그래가지고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아줌마! 를 질러서 한 번에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두 번, 세 번 하니까 차에 타려고 하던 차에 이제 알아들으시고 돈을 제가 전달해 준 적이 있어요. 그 남자였으면 제가 달려가서 아마 잡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이다 보니까 제가 말했듯이 이분은 아주머니예요. 그러니까 뭐 불쾌감을 느끼거나 뭐 그럴 게 어디 있냐, 너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느끼는 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남자랑 여자, 여자랑 남자, 남자랑 남자, 여자랑 여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그 히스토리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고 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정형화된 게 있어요.
하면 되는 거, 보편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화면 좀 껄끄러울 수 있는 거, 이런 거 말할 때 있어서도 행동할 때 있어서도. 근데 동성애자는 나랑 생물학적으로 성은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를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기존에는 없었던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남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가져갈 수 있는 행동 양식을 이 사람에게 똑같이 가져갈 수 있느냐, 어려울 수 있다고요. 내가 이 사람을 보는 방식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기존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 불편함이 있을 뿐더러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도 불편함이 또 듭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동성애자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라고 한다면, 본인을 여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도 나에 대해서 갖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1대1로 일반 남자를 대할 때랑 똑같이 대하고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없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일정 부분 불편함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태어났고 바꿀 수 없는 어떤 그 부분을 갖다가 본인들의 인식 속에서만 그걸 바꿔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그걸 대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틀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할 때 있어서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불편함 혹은 불쾌함 같은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에서 오는 이 불편함이라는 거, 이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내가 인지를 하였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 그것이 크던 작던 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미관상의 안 좋은 점 중에 그 썸네일 자체가 주는 불쾌감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비하하는 것 같고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표현이냐면, 입에다가 음식을 삽 같은 걸로 퍼서 쑤셔 넣는다,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드는 풍자라는 사람이 올리는 영상의 많은 부분에서 그런 썸네일이 많아요. 얼굴을 한껏 찡그리고, 그리고 그 찡그린 얼굴을 굉장히 이제 확대해가지고 화면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게끔 이렇게 확대를 시켜놓고 입에다가 음식을 쑤셔 넣고 있는 그 모습, 불쾌한 거죠,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항상 밥을 먹을 때 그렇게 찡그리고 먹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풍자라는 사람도 아티클인지 인터뷰에서인지 그런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그 썸네일이 나온 걸 보고 굉장히 경악했었다, 아니면 놀랬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아마 만드는 회사가 있겠죠. 촬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편집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제 먹는 장면 중에 하나를 cap처해서 그렇게 만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굉장히 놀랐다. 그러니까 우리들 누구라도 먹는 화면을, 우리가 밥 먹는 걸 찍어가지고 중간에 찌그러진, 뭐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웃는 것까지 그걸 캡처해가지고 보여주면, 우리 흔히 말하는 엽기적인 사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보기 흉한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풍자라는 사람이 싫다 뭐 어떻다 한 게 아니라, 그 모습을 가지고 썸네일로 박아놨다는 것 자체가 보기에 있어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진다, 이제 그런 거죠. 왜 이 사람의 영상 썸네일을 보았을 때 불쾌함이 느껴졌느냐, 첫 번째 이유이자 대단하지 않은 이유로 미관상으로 그랬다. 그리고 그 미관상이라는 건 이 사람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나온 그 영상 썸네일이 그 보기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 대다수도 뭐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할 게 없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해. 이 이유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뭐 영상을 따로 만든다든지 이러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의 길이가 훨씬 짧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히 뭐 대단히 얘기할 게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요한 주제는, 그 썸네일 보고 불쾌했던 두 번째 이유이자 주요한 이유는, 이 동성애자인 이 풍자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지만, 저는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동성애자들이 나아가려고 하는, 진행하려고 하는 그 방향이 굉장히 그릇되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자신에게 그릇되고 잘못됐으면 문제제기할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이 사회 전체를 나쁘게 말하면 좀먹는 쪽으로, 자기들의 이익은 물론 충족이 되고 자기들의 욕구는 충족이 되겠지만 그 방향으로 진행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범죄자들을 볼 때에 있어서, 범죄자든 아니면 뭐 크고 작은, 크게는 범죄일 수도 있고 작게는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일 수도 있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뭐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해도 그것도 무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잘못된 행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동성애에도 그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올바르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가 제대로 된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가지고 이것이 잘못이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오늘의 주제이자 핵심 내용이고, 두 번째로
들었던 썸네일만 보고 제가 불쾌한 느낌이 들었던 이유예요. 여기서 구분해서 봐야 될 거는 동성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가 현재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이 보이는 방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동성애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싫어하면 동성애를 싫어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차이가 나면요, 그러니까 양의 차이가 나면요,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지라도 같은 게 아닌 게 돼요. 동성애가 자기들의 그 동성애 자체로만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자연 발생됐다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냥 그러니까 저는 동성애를 하나의 취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좀 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대조해서 설명하면 저는 매운맛을 좋아하는 취향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우리나라 사회에서 매운맛을 불닭볶음면 정도는 최소한 돼야 뭐 마라탕이고 뭐고 막 엄청나게 맵고 짜고 한 그런 것 정도는 먹어줘야 뭐 막 맵기 단계 같은 것도 정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조절해서 정말 높은 단계로 먹을 수 있으면 이제 그걸 매운맛을 좋아한다라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매운맛을 워낙 다들 잘 먹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매운맛을 좋아하는 거야 동성애랑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걸 좋아하지 않지만 너네들이 좋아하는 건 상관없다 이거야.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걸 먹었을 때 몸에 안 좋은 부분도 많고, 우리나라가 위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맵고 짜게 먹어서 특히나 매운 게 그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안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점은 뭐야? 그냥 내가 먹기에 그냥 스트레스가 풀리고 이러니까 이제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매운 게 사실은 어떤 맛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맛이 아니라 통증에 가까운 느낌이고, 근데 그걸 이제 느끼한 거나 어떤 그런 거랑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가 나니까 그걸 먹는 거지, 사실 캡사이신 정말 매운맛 그 자체만 가지고 먹는 사람은 없는 걸 보면 매운맛이라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매운맛이 가미된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먹었을 때 이제 통증이다 보니까 도파민 같은 게 막, 도파민인지 뭔지가 코르티졸인가 그런 게 나와서 이렇게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고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맵고 막 힘들고 이러는데 그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뭐 썩 건전하고 좋아 보이는 취미는 아니에요.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눈으로 딱 보기에도. 하지만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없다고. 싫어할 수는 있어.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 부지기수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처럼. 근데 그 먹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할 수 없는 것은 그 정도의 자유는 이 사회에서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막거나 뭐 그 공격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 파이가 확대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매운맛을 예로 들어봅시다. 갑자기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우리 세상 모든 것에 매운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안 좋게 보고 저 같은 사람을 집어가지고 매운맛을 통증이라고 하고 그 통증을 좋아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 우리 상처받고 정말 이거 참을 수가 없다 이거. 그래서 앞으로 매운맛을 전국에 퍼뜨리는 어떤 그런 협회를 우리가 만들겠다. 그래서 이게 전국 매운맛 협회 같은 걸 이렇게 딱 만드셔가지고 앞으로 삼시세끼에 급식은 물론이고 회사, 식당 이런데 모든 반찬과 음식에 매운맛이 들어가게끔 할당제를 정해가지고 매운맛을 넣어야겠다. 매운맛은 그동안 너무 많이 차별받아왔고 억압받아왔다. 매운맛이 얼마나 좋은 건데 매운맛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법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칠 것이다. 매운맛이 나는 물이랑 음료도 만들 것이고 365일 매일매일 매운맛을 느끼게 해야겠다 라는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만약에 퍼뜨리려고 하면요, 이 파일을 이렇게 잡아 늘려가지고 매운맛을 크게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퍼뜨리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만약에 누가 한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고 듣는 여러분들도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동성애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성애자 그 자체는 불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동성애자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방금 매운맛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한 것 같은 짓을 동성애자들이 하고 있어요. 법으로 동성애를 공격하지 못하게끔 만들거나 혹은 비판하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법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사회적인 인식으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소수자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인식을 심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제일 나쁜 건 학교에서 애들한테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미관상 좋지 않다 그 얘기를 할 때 이야기를 했죠. 동성애라는 건 이 물질 세계에는 생물학적으로는 없는데,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내가 그렇게 느껴서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을 받고 또 인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는 게 이제 그 지금의 어떤 그런 동성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실체가 없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애들한테 가르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저 어릴 때는 제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보편화된 개념으로서 애들이 막 알고 인지하고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무줄 놀이 같은 거 좋아하고 여자애들이랑만 어울려 놀고 행동도 굉장히 여자 같은 애가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얼굴도 기억이 나고. 근데 그 친구 지금은 남자로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와 같은 모습은 또 없기도 하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동성애자들이 하고자 하는 학교에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을 만약에 했다. 그래서 그 인식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면요. 우리들은 물론이고 걔 스스로도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정의했을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냈지만 사람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갖다가 박아가지고 그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반 친구들도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도 자기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학교에서 애들한테 이걸 가르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애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폭력적인 거죠.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니와 더 나아가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동성애라는 게 머릿속으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변한 거예요. 그것만 생물학적으로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내가 느끼기에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야,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주변에서도 받아들여 줘야 되고 너 역시도 너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다라는 게 이 동성애의 골자잖아요.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단순히 동성애를 가르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거, 아이들에게 미성숙하고 아직 다 자라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너가 생각하는 게 옳고 너가 생각하는 그것대로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줘야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어떻게 보면 보이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거, 사람이 자기가 정의하고 이야기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는 세상이 참 좋아 보이지 뭐. 하지만 이건 사실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가보고 학교에 가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랑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게 세상이잖아요.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늘 생긴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지 않다고, 내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조직에 있다면 굉장히 불편하고 일을 어렵게 만들게 합니다. 안 그래도 요새 뭐 MZ 막 그러면서 정의해가지고 언짢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약과예요, 약과. 만약에 동성애자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런 교육을 보편적으로 받은 애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사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답답하고 멍청한 사회가 될 겁니다. 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얘기가 옳고 자기 말이 맞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가르치는 그 기제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부가적으로 양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동성애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동성애의 본질은 똑같아요. 머릿속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걸 주장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정리해서 살고 이러는 거, 그런 거 자체가 그냥 그 자기들의 파이에 남아있을 때는 상관없다고요. 근데 그걸 확장을 시켜 사회 전반으로 확장시키려고 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하고 법제화시키고 심지어 방금 말한 것처럼 학교에서 애들한테까지 가르치려고 해. 그러니까 작은 파이에 남아있을 때랑 큰 파이로 늘어났을 때는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거를 정의하고 제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매운맛에 비교를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렇지만 동성애에 비교했을 때 그런 일이 똑같이 생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삼시세끼 다 매운맛으로만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걸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그런 걸 법제화시키고 애들한테 가르치고 하는 모습이 생겨난다.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위암 걸리는 사람이나 속이 불편하거나 병원 가는 사람이 훨씬 늘어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 결국 그걸 제한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매운맛에 나쁜 점이 있긴 하지만 그걸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이 개인적인 취향, 일부의 취향으로 남아있을 때에는 나쁜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제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파일을 인위적으로 늘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점도 물론 극대화되겠지만 단점이 극대화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막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때는 사회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동성애 자체를 난 싫어하지 않지만 동성애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게 이 얘기예요. 너희들 혼자 그렇게 있을 때는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내 알바입니까? 피규어 모으는 것도 그렇고 뭐 등산을 가거나 뭐 되게 극단적으로 안 좋은 취미 같은 거 막 윙슈트 같은 거 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패러글라이딩 하고 정말 위험한 놀이기구 같은 거 타고 히말라야 가는 것도 마찬가지. 뭐 그런 거 가가지고 뭐 기록을 쌓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은 또 좀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 데 가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좋은 취미라고 볼 수 있을까? 좋은 거 나쁜 거로 놓고 딱 보았을 때 안 좋은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하지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존경받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걸 제한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그 파이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 본질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히말라야를 가. 그러면 안 되잖아.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파이를 그렇게 늘림으로 인해서 취향으로 남아 있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부분들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문제들, 지들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또 법으로 누군가를 비판할 수 없거나 혹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따져봐서 욕하게 되고 문제시 삼게 되고 그 인구 같은 것도 동성애가 만약에 그렇게 늘어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뤘다 인구 자체도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애를 안 낳는다고 지랄지랄 다른 나라에서까지 와가지고 난리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한국에 전체 인구에서 뭐 50% 60%가 동성애자라고 하면 뭐 애를 막 수입해 와야 되는데 이제 뭐 거의 그 지경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사람은 어떻게 수입해 오겠습니까만은 애를 못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인구를 충족시켜야죠. 군대에 갈 인원도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동성애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연을 그렇게 확장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을 법한 문제들이 눈앞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좌실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작 생활에서 진짜로 동성애자를 대해본 적도 없고 마주해 본 적도 없고 생활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인식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누군가의 의견 혹은 누군가들의 그런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냥 거기에 피리 부는 사나이에 따라가는 그 애기들 같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 말했듯이 생기는 그 작은 파이에 남아있을 때는 없었지만 하지만 그 파이가 넓어짐으로써 생기는 그 피해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수 있는 그 피해가 발생을 한다면 그 피해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너무 거시적이고 좀 뭔가 뭐 그렇게까지 봐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당위를 더 얻으려고 한다면 사회를 만들어서 사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사회를 만들어서 사회에 포함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과속하면 딱지 끊고 안전벨트 안 맸다고 벌금 내고 왜 그런 규약이나 규칙 속에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개인으로 혼자서 살 때에는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들,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단체로 모여서 삶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를 만들어서 집단을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개인으로 산다고 치고 옆에 일본은 중국은 똑같이 나라로 이렇게 지어서 산다. 그러면 우리 다 약탈당해서 뺏기고 또 약탈당하기 이전에 이제 어떤 그런 성취도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뭐 도로를 깐다든지 국가 기반 시설을 만든다든지 뭐 하늘로 로켓을 날린다든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다양하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시너지를 내서 살고 있는 그게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회 내에서 이익을 갉아먹거나 혹은 그 사회 내에 있는 다른 소수의 집단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회 전체가 이익을 내는 그것을 방해하거나 갉아먹는 짓을 한다면 그럼 우리가 사회를 구성해서 살고 있는 그 근본의 목적 자체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망가뜨릴 수 있거나 혹은 망가뜨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 망가뜨릴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보인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뭐 하는 거지? 왜 저렇게 하는 거지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배 말고 옛날 배 중에 옛날 배는 이게 다 나룻배 같은 거잖아요. 그냥 바닥이 있고 바로 그 밑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룻배를 타고 그 여러 명의 승객들이 타가지고 어디를 강을 건너든지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거기서 승객 한 명이 그 바닥에다가 망치로 갖다가 못인지 뭐 끌인지 그런 걸로 갖다 구멍을 막 뚫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도 그 구멍을 막 뚫으려고 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승객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면 구멍을 뚫으면 바다에 빠지잖아요. 너 왜 거기다가 망치질을 하려고 하는 거야?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왜 내가 돈 주고 산 자리라 이 자리는 내 자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멍을 뚫으려고 하는 거니까 꼭 신경 쓰지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니까. 결말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결말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구멍을 뚫었으면 배가 침몰해가지고 다 죽었을 것이고 구멍을 뚫기 전에 제지를 당했다면 사람들이 두들겨 맞았겠죠. 그 이기적인 인간은. 우리 사회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돼요. 뭘 봤을 때 망치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확실히 망치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이 사회를 우리가 타고 있는 한 배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소수자이고 차별받았던 사람이라서 망치질을 좋았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야지 혹은 아예 그 사람 자체를 보지를 않는 거야. 망치질이든 뭐든 저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불편하다고 하든지 뭐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모질한 사람인 거 이렇게 치부하고 말해버리면서 그 사람들이 배의 구멍을 열심히 뚫고 있는 걸 좌시하고 내버려 둠으로써 나중에 우리 사회가 이 배가 우리가 함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타고 있는 저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탄 건데 누군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행동 때문에 함께 침몰하고 함께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건 굉장히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을 하게 됐지만 풍자라는 어떤 그 연예인 방송 참 잘하시는 분이겠죠. 그만큼 인기를 얻었으니까. 그러나 그분 풍자를 포함해서 동성애자들이 커뮤니티가 주장하고 이 사회에 그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든 뭐 토론을 하든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못 본 척하면서 없는 것처럼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쿨한 것이고 말하지 않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덜 떨어진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처럼 대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놓치고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냥 이렇게 들었으면 대승적인 어떤 바램이라든지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사회 구성원이에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성애자들이 사회에 잘 남아있으면 뭐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도 일부 건전한 모습일 수 있다고. 다만 그 파일을 넓혀서 그렇게 하는 짓거리를 본다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는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서 문제가 생겼으면 이것이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든 이것이 문제인지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를 원해요. 동성애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그 방향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이익이 되는가 혹은 큰 문제가 되는가 혹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 어떻든지 간에 그 방향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리 사회와 우리 개인들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결론이 나왔으면 각각 이제 생각하는 건 다르겠죠. 뭐 전혀 뭐 문제될 게 없다 혹은 문제가 될 것이다 혹은 이익이 될 것이다 라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여러분 개인의 의견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르는 척 동성애라는 게 당연히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내 생각은 전혀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 버리지 말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그냥 누군가 입에 넣어주는 대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지 삼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저 역시도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고 그런 세상에 돼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뭐 거창하게 얘기하기 뭐하지만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애들에게도 우리 위에 세대들이 만들어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안 좋은 문화라든지 뭐 집값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지 같은 문화 같은 것도 나중에 이야기할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안 좋은 환경에 놓여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가 되고 OECD에서 자살률이 더럽게
높고 이혼율도 높은 그런 나라가 된 것은 분명히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위에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용인해서 그렇게 벌어진 일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그냥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요즘 의견 내긴 참 쉽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댓글 달기도 쉽고 투표하기도 쉽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괜찮은 세상에서, 지금보다 더 괜찮은 세상에서 우리는 되게 작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일지라도 그러나 나중에 있는 사람도 훨씬 더 좋게 편하게, 그리고 입을 수 있는 많은 피해를 이대로 흘러간다면 얻을 수 있는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회를 구성해서 사는 우리 개개인들의 지금도 그렇고 또 미래를 위해서도 그 도리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야기가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언제나처럼 이제 좀 다 녹음해 놓고 나면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래. 그러니까 말을 잘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잘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많이 없을 것 같고, 들어주셨다고 하면 정말 언제나처럼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사회 여러 가지 주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저는 이제 레카차를 늘 얘기합니다만 지향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그런 간단하고 가벼운 주제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쓸데없이 씹으려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